자, 11회 18번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조금 어렵게 풀이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쉬운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우리 학생이 좀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거 봤을 거고 삼각형 OAB 요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얼마인지 물어본 건데 일단 교점이니까 여기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놓고 그럼 이 알파 베타는 교점이가 둘이 연립해서 그죠? 그 근이 교점에서 x 잡혀야 되겠죠. 넘겨줍니다.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해서 근각에서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평가한 작년도 3월 평가한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을 더할 건데 요 길이를 h1이라고 해볼게요. h1 그 다음에 요 길이를 h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녀석의 삼각형 넓이를 밑변은 지금 1로 갔거든요. y좌표 1이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왼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1이고 높이는 h1이 되겠죠. 에 더하기 2분의 1에 오른쪽 넓이 밑변은 1이고요. 높이는 h2가 되겠죠. 그래서 묶어주면 2분의 1에 1은 쓸 거 없고 h1이랑 h2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h1과 h2 이 친구의 합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쭉 내려버리면 그죠? 요 h2가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와버리면 요 h2에서 h1 더한 건 여기서 여기 길이를 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근각에서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그대로 때려 넣으면 너가 1이에요?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베타가 더 큰 녀석이니까 루트 5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루트 5니까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5가 넓이 S가 될 거고 S를 제곱하면 4분의 5 거기에 4를 곱하면 정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권윤성 학생 그죠? 아주 멋진 풀이 잘 봤습니다. 자, 15위 보겠습니다. 보시면 10번인데요. 최고 차이 지수가 1인 두 2차 다항시 fx, gx를 보기가 만족시켜준다. 자, fx의 g는 x 플러스 3 나는 못가 나면 서로 같다 그러죠. 그죠? 한번 표현해 볼게요. fx랑 gx랑 이 녀석이 최고 차이 같고 그 다음에 계속 2차이고 최고 차이 계속 같으니까 빼면 2차는 날아가겠죠. 1차라는 소리인데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한번 남았어요. 그럼 몫을 a라고 치면 나머지도 같은 이렇게 1차 다항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너네들이 곱해서 너로 나눠 떨어진다. 이게 인수분해 x 플러스 4랑 x 빼기 4인데 그 두 친구를 너네들이 적절히 나눠가는데 아니면 한 일이 다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f 곱하기 g 이 친구가 얼마예요? x 플러스 4 x 빼기 3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뭔지 모르는 qx가 결정이 되겠죠. 얘는 2차식이고요. 아니 맞지요? 2차 있죠? 그러면 4차니까 2차니까 2차식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놓고 하나 힌트가 더 주어져 있네. 그죠? g이 2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fx 함수값이 다르죠? 함수값이 다르다는 소리는 fx, gx 각각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g이 20이니까 gx의 관점에서 보면 gx를 얘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 1집어넣으면 얘가 5니까 그러면 g이 20이니까 gx가 뭐라면 여기에 얘가 지금 5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하나를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니까 20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을 너가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잡아 놓겠습니다. 왜냐면 20이 5 곱하기 4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fx도 이 친구일 텐데 이 친구는 지금 얘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뭐 하나가 그지 또 하나가 곱해진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옆에 쓰는 게 아마 좀 보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볼게요. fx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고 gx는 연두색이니까 요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곱한 게 너로 나눠 떨어지니까 하나가 x 플러스 4 하나가 x 빼기 4 이렇게 세팅해 주고 g1이 20이 되니까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gx를 맞춰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fx 너를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더 이상 그지 조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fx가 뭔지를 고민만 한다면 gx는 맞춰져 있으니 그 다음에 fx는 너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얘를 뭔지 모르니까 fx는 최고차익에서 1이니까 x 플러스 뭐 p 정도라고 해서 이 fx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위에 조건을 쓸 건데 위에 조건 fx의 g를 뺀 거잖아. fx는 너고요. 전개 봅니다.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얼마예요? p 빼기 4인가요? p 빼기 4x 그 다음에 야 아저씨 정신 안 차리? p 빼기 4x 상수항이 얼마예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4p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게 fx고요. 에서 빼기를 gx는 결정돼 있죠. 지금 얘 쓰는 거예요. 얘. 그럼 정리하면 얼마니? x고 플러스 7x 플러스 12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계산 가능하죠?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p 빼기 11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이렇게 뺀 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뺀 식은 너니까 너랑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요? 이 친구 정리했으면 ax 그 다음 나머지 건 뭐예요? 4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일단 갖다가 놓고 너네들이 갖고 너네들이 갖다가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두 개씩이 얼마예요? a는 p 빼기 11이라는 값을 이해할 수 있고 너네 같은 거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면 a는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될 테니 둘이 같으니 너네들이 같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넘기면 2p는 얼마예요? 2p는 넘어가면 플러스 8이고 p가 4라는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이. 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지? 이 친구가 너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보고 정리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가 4니까 이제 뭐 물어봤어요? 다 결정이 됐죠? p가 4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p가 4 이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물어봤어? p1을 물어봤죠? f1 그 f는 너니까 1 집어넣으면 마3 1 집어넣으면 5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가 결정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15야. G2야? G2는 너니까 6에다가 5니까 3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더한 값은 15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10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허수 Z에 대해서 얘네가 실수일 때 Z바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Z를 A 플러스 B를 놓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켤레복수 곱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떤 특징을 이용해요? 만약에 알파라는 복소수가 실수이면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실수니까 너랑 Z 마이너스 Z 바분의 1 얘랑 이 녀석의 발을 취한 거랑 서로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얘 자체가 실수니까. 그럼 발을 취했으면 너한테 발을 주면 Z바가 될 거고 빼기 너는 또 발을 주는 거니까 Z가 될 거고 1은 뭐 발을 취해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허수 Z라 그랬으니까 Z를 뭐라고? A 플러스 BI로 약속을 한다면 얘가 허수니까 B는 0이 아니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그죠? B가 0이면 실수가 돼버리니까 자, 허수라고 줘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출발할 건데 얘 1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될 거고 얘 넘어오면 Z바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위에 분자해 줄게요. 그래서 Z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좀 정리를 하면 통분을 하면 Z바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Z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이 얘네들이 같다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0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지? 0이면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서 Z바를 빼면 Z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친구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Z 빼기 Z바는 여기서 이렇게 EBI가 됩니다. 써볼까요? Z 빼기 Z바. B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에요. 그죠?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1은 Z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너네들이 같다는 얘기고 얘가 얼마로? 이렇게 1로 우리가 툭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 값을 물어봤으니까 12번이었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질문들 하시는데 최고차항이 1인 4차 다항식 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P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1번부터 보면은 fx를 얘네들 나눈 나머지가 모두 14p래요. 그럼 써보면 되겠죠. fx를 뭘로 나눴어요? x 플러스 3 그리고
x의 제곱 빼기 6으로 나눴고,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x 플러스 a라는 녀석을 끄집어내고 모두 마이너스 14p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로 나누면 몫은 너고 나머지가 너고 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보이죠? 이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대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4 계산해 보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4p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여기 마이너스 14p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같은 조건에 있는데 p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됐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5도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너네들이 2로 또 약분이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요 나머지 남은 애들만 정리해주면 너네들이 곱해볼게요. 2 플러스 이 i가 될 거고, 이 a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a 빼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 값이 그냥 나와버리네요. a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까지 구할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표현해서 저 fx를 다시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얘부터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6이란 친구고, 그 다음 너네들이 계산하면 합차공식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고 여기 마이너스 14p 이렇게 생겨 먹었죠. 아, 딱 보는 순간 복 2차식이었구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녀석이 fx의 인수니까 얼마를 집어넣은? x의 루트 p를 집어넣은, 즉 f의 루트 p가 얘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루트 p를 집어넣었어 0.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 p일 때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전부 제곱이니까 x 제곱 대신에 p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p를 집어넣으면 p-6, p-9, 마이너스 14p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친구를 좀 정리해 볼 건데, 자리가 여기 좀 써볼게요. 전개하면 p의 제곱 자리가 없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p에다가 마이너스 29p, 그리고 전개하면 54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국 요거를 면시켜주는 문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양수 p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각에서 얘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답은 29인데, 그지? 이게 뭐 객관식 문항이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근을 구했을 때 양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꼭 하셔가지고 p의 값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27이랑 2랑 이렇게. 그래서 p 값이 둘 다 양수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하면 27이랑 2가 나올 테니까. 됐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뭐에 대한 판단이라고? 대칭축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죄송합니다. 2네요. 그죠?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f1이 1이고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별다른 조건 없나요? 자, 볼게요. 그럼 x가 2의 대칭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판단해?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양수면 이렇게 먹었겠죠. 그래서 a를 양수라고 한번 세팅해보고, 그러면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x가 2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fx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 요 정도로 세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1이 1이래요. 그럼 f1이 1이니까 이 옆에 1이 여기 있죠? 1이 여기 있다 쳐볼게. x가 1일 때 1이면 요렇게 잘랐을 때 요 그래프가 y는 1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2에서 너까지 한 칸 왔으니 요 점의 좌표는 3,1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x에 1 넣어서 y 값 1이야, 3 넣어서 y 값 1이니까 fx를 저렇게 세팅하지 말고 y는 a에 얼마 넣어서 1 넣어서 3 넣어서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한 칸 올린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에서 한 개로 확 줄어버립니다. 여기까지 했죠? 나조건까지 이해했고 다조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넣어 가지고 A값만 맞춰보시면 되겠죠.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안 되면 음수일 때 그저 맞춰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과 0이죠.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요? 마삼은 2부터 좀 떨어졌고 0은 다 여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고,
0은 여기쯤에 있겠죠. 뭐 대충 그리보죠. 이거 지워버리고 0은 여기라고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최대값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마3 집어넣으면 A에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안 되네. 24A는 넘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12니까 A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열심히 풀었더니 얘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그럼 두 번째는 뭘 판단해? 두 번째는 A가 음수인 경우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얼마야? 대칭축이인데 요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1,1이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서 너도 3,1이겠죠. 이해 가시죠? 얘네들이 관계가 같을 테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로 fx를 사용하기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쓸게요, 그냥. 다만 지금 a는 음수인 범위이고 그럼 여기다 또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3과 0에서의 함수값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과 0 여기 2니까 마3이 여기 있고 0은 여기쯤에 있겠죠. 물론 x가 1이지만 그냥 좀 크게 보이기 크게 보시라고. 그러면 이 구간의 최대값은 0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일 때 최대값이면 최대값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은 0 집어넣으면 A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3A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오케이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니까 이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요렇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일 거고 fx에 뭐 물어봤어? 마이너스 함수가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게 16, 3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 알고 있으면 그죠?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되겠죠? 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30이니까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16회 보겠습니다. 13번을 한 문제를 선정해 봤어요. 진입 판정을 생각보다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자,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소수예요. 그죠? 알파, 베타는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지? 알파랑 알파바랑 같으면 알파는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맞죠, 그죠? 어떤, 그지? 복소수 바랑 같다는 건 실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은 거짓이죠. 왜? 뭐가 존재해? 알파가 얼마? 1을 집어넣고, 베타 얼마? 베타에 i를 집어넣으면 복소수이다 보니까 충분히 0이 나와서 항상 둘 다 0이니 그건 아니야. 응, 아니야.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디귿번, 알파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너네들은 0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딱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뭐라고 세팅해? a 플러스 bi라고 세팅하고 a, b는 여기서는 실수란 소리죠. 자, 그래놓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i니까 여기에 i를 곱한 거거든요. a 플러스 bi에 i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바니까 a 빼기 bi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ai 이렇게 표현될 거고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결국 너네들이 같다는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b고 너네들이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b겠죠. 결국 이 조건은 그죠? a는 얼마라고? a는 마이너스 b란 얘기죠. 그래서 알파를 표현하기를 그죠? a가 얼마라고? a는 마이너스 b이니까 a는 a라고 표현하고 b는 뭐예요? b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생긴 복소수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뭐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 조건이 주어져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지? 이제 입 아프지 않니? 아, 내가 얘기하는 거구나. 입이 아파요. 왜?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 조건은 아직 안 썼잖아요. 알파가 0이 아니래요. 알파가 0이 아니면 a가 0이면 어떻게 돼? 둘 다 0이라서 알파가 0이 돼버리니까 a는 뭐라고? 0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a랑 b랑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 0이냐 물어봤으니까 알파는 얼마니? 알파는 a 빼기 ai가 될 거고 더하기 알파 반은 a 플러스 ai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0이니?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여기가 실수가 a가 될 거고요. 여기 허수 파트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 볼게요. 0이니 묻는 문제인데 그러면 요건 일단 정리해줬고 여기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a가 실수부 나올 거고
계산하면 a가 1로 올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오겠죠. 그래서 둘 다 정확히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디귿번이 참입니다. 답은 나왔죠? 기억 디귿. 정답 2번이네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리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리을 번. 얘는 어떻게 되니? 알파의 제곱과 알파 바의 제곱이 0이면 또 여기까지 조건일 거고 알파는 무조건 0이냐 물어봤는데 물론 알파가 0이면 그죠? 걔 봐도 0이니까 제곱해서 0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너니? 라고 묻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알파를 또 어떻게 세팅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요만큼만 지워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됐죠? 자, 알파 제곱하면, 자, 제곱해 보겠습니다. 요거 제곱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바니까 a 빼기 bi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2ab i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 앞에 거 제곱, a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b, 요거 두 개씩 나오네.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2ab.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럼 얘가 0이니까 없어질 거고, 얘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0이니까. 얘가 이미 0이니까. 우변 0이니까.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 같으니까 a는 얼마라는 걸 알게 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조건이 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b랑 같고 a는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무조건 0이니 물어봤죠. 그럴 수가 없죠. z는 얼마니? z는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0이 아니라고요. 응?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지? 갖다 쓸게. a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디귿번은 그냥 간단하게 거짓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오늘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네요. 자, 14번 볼게요. 이차함수 두 개 주어져 놓고 만나는 점은 a, b, x는 k랑 이차함수를 만나는 점을 cd. 사각형 ABCD의 최대 넓이, 그때 K 값이 알파일 때. 자, 물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 좀 크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A랑 B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X축, Y축이 존재할 거고, Y 절편에 같다는 소리죠? 뒤에 꽁다리가 4로 갔네요. 자, 그래 놓고, 이 X는 K라는 이 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찡찡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 물어봤다고? 요렇게 잘라, 이렇게 안 보여. 요렇게. 잘랐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고, 우리는 많이 했죠. 앞에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삼각형 S1, 요 삼각형 S2, 두 개의 넓이를 따로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밑변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밑변은 동일하고, 이 높이랑, 요 높이는 이 X 좌표에서 이 X 좌표를 뺀 거라고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K일 때, 일단 교점 먼저 구해볼게요. 교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너네들이 갖다가 놓고, 이거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2X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로만 묶어볼까요? 그래서 X, 2X, 2X,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표현돼서, 교점 X좌표가 0과 2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의 X좌표가 0이라는 소리고, 너의 X좌표가 2분의 7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밑변을 구할 건데, 밑변은 너의 Y좌표에서 너의 Y좌표를 뺀 게 되겠죠. 너의 Y좌표는 X에 K를 넣었을 때 위로 볼록한 여기에 그지 K값. 그래서 Y좌표만 쓸게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이게 D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점의 Y좌표는 이렇게 놓으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B점이 아니라 C점이죠. 정신 안 차리? C점의 좌표. C점의 좌표는 또 K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K, 얼마니?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는 앞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에 자, 요거 밑변,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 7K. 상수는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높이의 합인데, 그 높이의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라고 공부했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2분의 7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다르꼴의 넓이가 되는 거고 SK가 되겠죠. K에 의해서 넓이가 바뀌는 거니까 이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봤죠. 최고차 음수니까. 자, 정리해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거 앞으로 묶어주면 얼마니? 4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K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7K 이렇게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2K로 묶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K가 남고 여기는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근데 이게 이제 쭉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거 K축 가정했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일 것이고, 0인 값이 0이고, 2분의 7.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저거 다 전개하지 말고. 그지? 자, 그러면 얼마일 때가, 당연히, 너네들의 중점인, 에이? 그럼 이상하네? 에? 너네들의 중점인, 너네들의 반인 얼마일 때 4분의 7일 때가 최대값을 간다는 소리죠. 됐죠? 자,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4분의 7일 때, 알파는 4분의 7, 요거 제곱할 거니까 분자에 얹으면, 얼마, 여기다 쓸까요? 분자에 얹으면 16분의 49라는 거 이해했고, 여기에다가 최대 넓이를 물어봤자 S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최대 넓이는 K가 얼마일 때 4분의 7일 때 함수값. 집어넣어 봅니다.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죠? 집어넣으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지금 넓이 구하는 중에 최대 넓이. 그리고 4분의 7 집어넣으면 4분의 7. 그리고 이거 4분의 7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4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7. 굉장히 많네요, 7이.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밑에가 얼마니? 32분의 77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는 거 알고 있죠? 16 곱하기 7의 세제곱일 거고, 요래 곱해 분자로 가는 거니까 32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6 약분하면 얘가 2가 남을 거고, 7 두 개 날리면 밑엔 7이 남겠죠. 정답은 저 값은, 요 값은 어딨어? 요 값은 몇 분의 몇? 7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회 보겠습니다. 11번이에요. 조금 많이 어려웠죠? 자, 두 개 당시 fx, gx에 대해서 fx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에 고른 것은 너의 차수는 너의 차수보다 작지 않다. 그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표현하면 fx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뭘로 나눴다고? gx로 나눴대요. 그리고 여기에 몫이 qx죠. qx였고요. 나머지는 rx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둘 간의 관계죠. 얘랑 얘의 관계. 그죠? 차수가 누가 더 커요? 차수가 너네들이 비교했을 때 차수가 이 친구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fx 빼기 rx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 싹 넘기면 fx 빼기 rx가 너 곱하기 너니까 그지? 너로 나눠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자, 기억번호는 참이 되는 거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xfx를 gx로 나누래요. 그럼 요 식에다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x, fx 그리고 여기다 x를 곱하면 gx 나누는 거야. gx 먼저 쓰시고 여기에다가 x도 곱했어요. qx 이렇게 될 거고 x, rx 이렇게 표현해보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를 뭘로 나눴어요? 얘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rx에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얘죠. 됐죠? 근데 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저 니은번은 무조건 거짓이야. x, rx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rx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봐봐. 만약에 gx가 뭐로 약속해볼게요? 2차라고 약속해볼게요. 넌 gx는 2차였고요. 이 친구는 1차라고 약속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차인데 지금 양변에 x를 곱하면 얘가 2차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면 얘가 나머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얘를 뭘로 나눠? gx로 또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 그때 진정한 남았을 때 나머지가 진정한 나머지 된다는 소리죠. 니은번은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fx 더하기 gx죠. 그럼 요 식에다가 양변에 gx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색깔 다르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gx를 더한 거예요. 조식에다가. 자, 그리고 요 식에다가 원래 주어진 식이 gx 더하기 qx고요. 여기다 얼마를 더했다고? gx 더한 걸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 결정돼 있죠. 나머지가 rx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달래요? qx 플러스 1로 나눠 달래요.
그럼 요 gx를 묶어주면 그죠? qx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시 표현하면 qx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 gx가 뒤로 빠지고 이렇게 rx로 표현되는데 자 문제 뭐라 그랬다고? 얘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너니 물어봤는데 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원식으로 잘 보면 얘네들이 차수가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만약에 차수가 만약에 얘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얘가 만약에 2차고 얘를 2차라고 약속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녀석이 상수로 표현돼요. 상수. 됐죠? 2차니까. 그럼 얘가 뭐 2차가 나왔으니까 1차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qx가 상수니까 이 친구도 여전히 상수예요. 빵차라고 빵차. 그럼 빵차인데 얘는 지금 몇 차예요? 지금 1차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얘는 빵차인데 빵차.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번도 거짓말이 돼서 저 1번만 참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그지? 차수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의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돼. 근데 하지만 수학 문제는 진입 판정은, 일단 제 거짓이 아닐까를 자꾸 의심하셔야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ABC는 삼각형 주어져 있고,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달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조건 가지고 A로 좀 표현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가주건부터 보면은, 항이 6개 너무 많으니까 가장 차수가 낮은 녀석의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A만 2차고 BC는 3차니까 A의 내림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 보는 거예요.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1차는 없네요. 그래서 요렇게만 놔주면 기초 작업은 끝이 났죠. 그래서 A의 2차가 있는 게 B. A 2차 너도 C가 들어있고 또 있나요? A 2차가 없죠.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 여기가 다 뒤로 빠지겠네요. 그래서 B의 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 플러스 B가 3개 플러스 C 3개 이렇게 쓰는 순간 무조건 너로 공통인수가 되도록 의심을 해봐라. B 플러스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B가 2개 묶어주면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너네 둘이 마이너스 C제곱 묶어주면 B 플러스 C가 나오겠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너네 둘이 B 제곱 묶어주면 자리를 바꿔 써주면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너네들도 마이너스 C제곱 묶어주면 이번엔 순서 제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C가 전부 들어있으니 B 플러스 C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B 플러스 C를 묶어주면 앞에서는 A 제곱이 뒤에서는 B의 제곱이 뒤에서도 빼기 C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되는 순간 너가 0이거나 너가 0인데 너가 0일 수 없죠. 왜? 변의 길이니까 둘이 더해서 0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소리는 뭐란 소리야? 넘기면 C가 B편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어쨌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요거를 가 조건에 의해서 알아냈습니다. 됐죠? 자, 나 조건을 볼 거예요. 자, 나 조건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나 조건 보시면 일단 뭐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저기 지금 좌변이 A 빼기 B의 제곱이거든요. 됐죠? 우변도 A 빼기 B를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A 빼기 B 되나요? 되네요. 그죠? 여기 B로 묶으면 A 빼기 B, C로 묶으면 A 빼기 B죠.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나 조건은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바로 가겠습니다. 너네들이 묶으면 그죠? C로 묶으면 A 빼기 B, C로 묶으면 A 빼기 B고요. 더하기 나머지 남는 거 너네들이 B로 묶으면 A 빼기 B네요. 함부로 A 빼기 B로 나누면 안 돼요. 그죠? 싹 다 넘겨서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0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주면 이 식에서는 A 빼기 B가 여기에서는 C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정리. 너가 0이거나 다시 한번 써볼까? 오른쪽에 정리가 안 됐네요. 자, 정리하면 A에 여기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너가 0이거나 첫 번째 A랑 B랑 같거나 또는 두 번째 너가 0이면 A는 2B 플러스 C이거나 됐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두 개의 변을 계산해서 그지? 둘이 더해서 A가 더 비교했을 때 두 개짜리 더 크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 B를 또 더했어. B를 또 더해? B를 또 더해. B를 또 더해. 그럼 여기도 B를 또 더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근데 얘가 A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건 B까지 변의 길이 양수인데 그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뻥. 응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A랑 B랑 같으니까 아 일이면 삼각형이었네. B 대신에 A로 표현하시면 되죠. 그러면 1대 1대니까 요 길이가 얼마 돼버려?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 여기는 필요가 없구나. 자 넓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이었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4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죠?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의 허근이랑 한 개의 실근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상수 A 값을 이제 물어봤는데 보시면 이게 4차니까 이게 보기차식이거든요. 짝수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조금 이따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 버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t로 바꿔놓은 거니까 우리는 x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그러면 여기서 t 값을 구할 건데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만약에 t가 양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때는 x의 값은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됐죠? 얘가 0이면요. 얘가 0이면 한 개의 실근을 갖고요. 얘가 음수면 그죠? 실근은 없고 두 개의 허근을 갖겠죠.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건 x제곱은 음수고 얘네들이 같으니 t도 음수란 소리죠. 그럼 너의 t의 관점에서 하나가 음근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t가 음수야. 여기 늘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x는 두 개의 허근.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개의 실근이야. 여기죠. t가 얼마니? x제곱이 0이라는 소리니까 t가 얼마야? 0.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는 0이니까 잽싸게 집어넣어. t 0이니까 요게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a 값이 얼마이더라? a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0일 때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니? 하나의 음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그지? 얘가 0, 0 넣었으면 이 친구가 0이니까 a가 2인 경우를 다시 쓰면 t의 제곱 a가 2면 2t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다시 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0과 마이너스 2라는 그지 음근이 나오겠죠. 그죠? a는 뭐였다고? 2였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t로 묶어주면 0과 1 그지? 0과 양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너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